자, 이어서 갑시다. 오늘 고난도 기초 두 번째 질량 제시 갑시다. 이 질량 제시도 엄청나게 중요하지? 질량 제시도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야. 자, 보자. 일단 내용 정리부터 똑같은 거 칠판에 써놓을게. 문제 풀면서 봐야 되니까. 문제에서 질량이라는 게 제시된 거야. 질량 제시되면 첫째 1번 우리는 어떻게 풀 거냐면 식을 질량의 비로 바꿀 거야. 화학 반응식을 질량비로 바꿀 거야. 그쵸? 두 번째 2번. 그래. 2번 여기 써있죠? 100% 단 한 문제 예외도 없어. 100% 질량 보존 들어가야 돼. 근데 생각을 해봐라 여러분들. 이 질량 보존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뭘 계산할 때도 나와. 질량을 다 주는 건 좀 그렇지? 다음 세 번째 3번 99%의 확률. 99%의 확률로 문제에선 분자량을 계산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게 돼 있어요. 정해져 있는 거야.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다른 상황이 아닌 거야. 됐니? 그럼 일단 5개념부터 써볼게. 5개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5개념. 5개념 한번 볼게요. 자, 봐. 교과서에 나와 있는 5개념부터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반응식의 개수라는 게 있어요. 그럼 반응식의 개수는 몰수의 비란 말이지. 몰수의 비고 얘는 기체의 부피비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문제에서 어떻게 했어요? 문제에서 질량을 문제에서 제시를 하게 되면 문제에서 질량을 제시하면 교과서에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제시된 질량을 뭘로 바꾸래? 그렇대. 뭘로 바꾸래? 요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5개념이었던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이렇게도 풀리기는 해. 자, 질량을 뭘로 바꾸려면 뭐가 필요하니? 분자량이 필요하다는 거지. 근데 요게 이제 화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수능적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개소리인 게 다시 봐봐. 다시 봐. 저게 개소리인 거 증명해 드릴게요. 자, 봐요. 몰은 분자량 분의 질량이야. 그치. 문제에서 질량을 제시를 했어. 질량을 제시했어. 그러려면 분자량이 필요해. 그치? 뭘로 바꾸려면.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자, 봐봐. 이런 문제에서만 보더라도, 봐라. 2, 1, 2. 몰은 써있지. 문제에서 질량을 줬지. 그럼 분자량도 필요하다고? 몰은 212라고 써있지. 질량은 문제에서 제시했지. 8, 3. 몰은 써있지. 질량을 제시했지. 그러면 분자량까지 문제에서 주라고? 세 개를 다 줘? 문제가 성립되지가 않지. 저 세 가지를 다 주면서 문제를 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질량을 문제에서 제시했어. 문제에서 질량을 제시했으면 반응식에 몰은 써있거든. 212라고. 반응식에서 몰은 써있지. 그럼 기억, 니은, 뒤에서 오히려 뭘 물어봐야 돼? 분자량을 물어보겠지, 여러분들한테.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이렇게 해서 문제가 또 안 풀리냐? 또 그렇지는 않아. 문제를 풀 때 A의 분자량을 스몰 x로 잡고 B의 분자량을 스몰 y로 잡고 C의 분자량을 스몰 c로 잡으면 연방 쳐서 풀면 풀리기는 해. 미친 짓이지. 한 10분 풀어야 돼. 그렇게 풀다 니네 숨진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대부분의 학교 및 학원에서는 주어진 질량을 뭘로 바꾸는 이 방법이 맞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게 그게 문제인 거야. 말도 안 되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 얘기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야. 됐니? 그럼 우리 이걸 풀 때 어떻게 풀 거야? 자, 봐봐. 반응식이 있지. 반응식 위에 우린 질량을 요렇게 쓸 거야. 질량을 쓰고 옆으로 분자량을 첩 분자량 우리는 이렇게 옆으로 뽑아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정하는 이유는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게 푸는 게 싫으니까. 이렇게 약속을 정하는 이유는 저게 가장
작은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니까 우리는 이 방법을 써서 문제를 풀 것이다. 됐니? 요게 이제 선생님이 이거는 5개념이니까 지울게. 다시. 근데 잠깐만. 질량을 제시했는데 분자량을 계산해? 우리 뭘 계산해도 똑같았지. 뭘 계산할 때도 질량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기억 니은에서 무조건 분자량, 원자량까지 가는 거였었어. 그 룰은 변하지 않아. 기본 룰은. 그럼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 5개념은 지우고. 자, 첫 번째 내신형 문제부터. 요거는 선생님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할게요.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할게요. 요거는요, 자주 나오는 반응식.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외워두면 편한 것들이 있어. 비슷한 거. NO2 분자량 얼마? 46. N2O 분자량 얼마? 44. 그런 거 있었지? 니네도 그 심지어는 어설픈 수능 특강 같은 거 풀더라도 22대 23 되게 많이 나와. 22대 23은 대충 찍어서도 풀 수 있잖아. 우리가 사실은 시간이 없으면. 그런 느낌이다. 문제 한번 풀어보자. 짠. 자, 쉬운 문제. 이거 내신형 문제야. 봐봐. 내신형 문제에서는 주어진 질량을 뭘로 바꿀 수도 있고 식을 질량비로 바꿀 수도 있거든. 둘 다 가능해. 근데 내신형 문제에서는 식을 질량비로 바꾸는 게 빠르다 이렇게 돼. 자, 봐봐. 식 써볼게. C3H8 플러스 3 플러스 4분의 8이면 얼마야? M 플러스 4분의 N, 3 플러스 4분의 8이면 얼마야? 그렇지. O2. 뒤에는 귀찮으니까 생략할까? 이랬을 때 문제에서 니네 보다시피 이렇게 너는 C3H8은 22g, O2는 100g 이러면서 질량을 제시했단 말이야. 그러면 내신 문제에서는 쟤를 뭘로 바꾸는 게 가능해. 뭘로 바꿔볼까? C3H8이 분자량이 얼마짜리지? 44짜리니까 22g이면 나는 2분의 1몰. 그치? 너는 32짜리가 100g이면 32분의 100몰. 이렇게 누가 모두 반응일지를 찾아야 돼. 그다음에 남는 물질의 몰을 얘가 아마 남을 거야. 남는 물질의 몰을 다시 질량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야. 내신에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내신형에서는 질량을 뭘로 바꾼다고 풀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풀고 어떻게 풀기로 했어? 식을 주어진 질량을 뭘로 바꾸는 게 아니고 질량은 너는 그대로 22g 그대로 갖다 놓고 너는 100g 그대로 갖다 놓고 식을 질량비로 바꾼다. 위로 엎을게. C3H8 얼마짜리? 그치, 너는 44g이 사라질 때 너는 O2가 5개면 32, 64, 96, 128, 160 마이너스 160g. 식을 질량비로 바꾼 거야. 다시 개수는 1대 5지만 질량은 몇 대 몇? 44 대 160. 맞아? 얘가 모두 반응했다고 가정해볼까? 20이면 얼마 반응해야 돼? 그치, 얘가 뭐 남는 물질인 게 보이네. 22라면 얼마 반응해야 돼? 44 대 160. 22에 80만 사라지겠지? 그럼 얼마 남아? 얘가 20g이 O2가 남는다라는 걸 거의 암산급으로 풀 수가 있겠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다시 봐봐. 내신급의 문제야. 내신 문제에서는 주어진 질량을 뭘로 바꾸는 것보다 식을 질량비로 바꾸는 게 빠르다. 이게 근데 수능으로 오면 이게 확 달라져. 완전히 딴 세계로 가버린단 말이야. 다시 내신에서는 식을 질량비로 바꾸는 게 편하다는데 수능급으로 와버리게 되면 식을 질량비로 바꾸는 게 편하다가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안 풀려. 무조건 식을 질량비로 바꿔야 되는 거야. 그 차이가 좀 있는 거야. 자, 봐봐. 문제에서 분자량을 물어보고 있지. 주어진 질량을 뭘로 바꿀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이건 안 된단 말이야. 해볼게. 봐봐봐. A가 8g이가 있었어. 반응 전에. B는 3g이 있었어. 근데 이 문제는 쓰레기다? 왜냐면은 얘는 B가 1g, B가 남았대. 너무 친절하지? 너무 친절해. 내가 1g이가 남았대. 그럼 나는 0이란 소리지. 맞아? 그럼 난 몇 g 반응했어? 마이너스 8g A는, B는 마이너스 2g. 질량 보존. 몇 g? 질량이 안 변하려면 8g 사를 때 10g, 둘이 했죠. 10g 사라질 때 나도 10g이 생겨야 되겠지? 맞아? 그럼 여기는 10이 될 거고. 그럼 얘를 어떻게 하기로 했니? 우리는
엎어. 위로 엎으라고. 식과 과정은 같아야 돼. 마이너스 8g, 마이너스 2g, 플러스 10g. 그럼 옆으로 뽑을 수 있겠지. 옆으로 뽑을 수 있겠지. 너는 두 개가 8g이야. 하나에 얼마? 4대. 하나가 2g이야. 난 2짜리겠네. 두 개가 10g이야. 하나에 얼마? 5. 분자량 몇 대 몇 대 몇? 4대 2대 5. 다시 주어진 질량을 뭘로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분자량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야. 요 차이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 차이점을 구별을 해 주셔야 돼. 된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 요 문제 한번 풀어볼래? 250번?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풀어봅시다. 자, 문제 봅시다. 자, 볼게요. 일단은 요 문제를 이제 문제를 풀고 갈 거야. 해설지대로 일단 풀어줄게. 해설지대로 풀어줄게. A와 B가 식이 다 있네. 이게 만약에 신형 버전 문제면 이게 진짜 고난도야. 이거 풀라고 주는 게 아니라 죽으라고 주는 문제야. 근데 이게 구형 문제라 쉬운 문제야. 그랬더니 이 문제 봤더니 그람 질량 이러고 있지. 그럼 질량을 뭘로 바꾸면 되겠네? 못 바꾼다는 거야. 왜? 오히려 우린 분자량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수능급에서는 주어진 질량을 뭘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고. 오히려 우린 분자량을 구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질량을 가지고 전과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봐. A가 모두 반응했다고 써있지. 그럼 식 써볼게. 해설지대로 1B는 이씨 너는 4g, 2g이 있었는데 B가 1g 이게 난이도가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얘는 모두 반응해야 되니까 질량 보존 플러스 5. 그럼 난 5.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질량 얘기 나오면 무조건 위로 엎어야 된단 말이야. 위로 엎어. 나는 4. 얘 똑같아야 되지? 1. 얘는 5. 물론 마이너스 자 뺐다. 그럼 옆으로 뽑을 수 있겠네? 찹. 두 개가 4니까 하나에 얼마? 2. 하나가 1이니까 하나에 1. 두 개가 5니까 하나는 2.5. 이 빨간 거 물어볼 거야. 기억 니은 득에서. 안 물어보면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99%긴 한데 신형 버전에서는 100%라고 봐야 돼. 분자량 안 물어볼 거면 애초에 질량을 제시할 리가 없지. 니 같으면 질량을 왜 물어보겠어? 분자량 안 물어볼 거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건. 니은 볼게. 분자량 C가 B의 5배? 1대 2.5. 5배가 아니지. 오답이지. 근데 봐라. 니은이 오답이긴 한데 굉장히 문제로서의 가치가 높은 오답이야. 왠지 볼까요? 봐봐. 주홍색 보니까, 주홍이 보니까 질량 몇 대 몇? 질량 1대 5지. 어설프게 풀면 요 1g 반응할 때 요거 보고서 여기다 니은에다 동그라미 친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위에 질량의 비율과 분자량의 비율을 따로따로 비교해서 넣어주는 거야. 따로 분리해서 둘 다 써야 돼. 항상 이런 식이야. 분자량 물어보면서 질량비 써놓고 질량비 쓰면서 분자량 물어보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럼 요거 왔다 갔다 하면 개수 하나 미지수도 구할 수 있겠지. 얘가 요렇게 미지수라고 해봐. 분자량은 2인데 4g이야. 그럼 몇 개라는 소리야? 요런 식으로 개수를 거꾸로 물어보는 문제도 굉장히 많아. 요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해설지에서는 개수는 요렇게 되고 질량은 요렇게 되니까 분자는 요렇게 말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썼단 말이야. 아니 그냥 여기다 엎어 씌워놓으면 되지. 이게 편하지. 실험 2 갈게. 2A 플러스 1B는 2C. 이번에는 10g하고 2g인 거야. 누가 모두 반응인지 찾아야 되지 여기는. 그치. 근데 얘는 4대 1로 반응해. 4대 1. 4대 1이면 누가 모두 반응이야? 그 문제에서 얘가 모두 반응이라고 문제에서도 써줬어. 너무 친절하게. 4대 1이니까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8 플러스 10. 그럼 얘는 2, 0, 10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지? 됐어? 그럼 너는 A는 2 맞고요. 얘 2g 남는 거 맞고요.
그랬을 때 이제 디귿이 문제가 되지. 디귿은. 그러니까 몰 계산 문제 잘 안 돼 있으면 굉장히 힘든 거야. 부피는 분자의 몰 찾으란 소리지. 여기 봐봐. 어차피 비율이야. 몇 대 몇만 물어볼 거야. 1짜리가 1g이면 몇 몰? 1몰. 2.5짜리가 5g이면 몇 몰? 2몰. 1몰과 2몰 합치면 너는 몇 몰? 3몰만큼의 부피가 나올 거야. 여기서 여기 봐. 2짜리가 2g이면 1몰, 2.5짜리가 10g이면 4몰, 합치면 몇 몰이야? 5몰이지. 2배가 아니지. 몇 대 몇이야? 3대 5지. 3대 5라고 나왔을 때 동그라미 칠 수 있어야 돼. 요건 어떻게 푼 거야? 이게 해설지대로 푼 거야. 네, 이렇게 풀었더니 선생님이 기분이 심히 만족스럽지가 못했던 거야. 기분이가 좋지 못해. 엄청 넓은 공간이 필요하겠지? 우리는 그런 기본 약속에 가장 요 동그라미 1번에 맞춰 가자는 거야.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 모두 반응에 동그라미 치고 과량에 짝대기 긋기로 했지? 없고 모르고 다시 봐. 칠판 봐. 선생님 왜 그렇게 맞아. 너네가 고3은 아니야. 이제 너네가 수능을 볼 건 아니야. 하지만 수능스럽게 준비를 해놔야 내신 점수라도 똑바로 받는다고. 이 문제 쉬운 문제란 말이야. A가 모두 반응. 게이드. B는 1 남았어. 얼마 반응했어? 1 반응했지? 4대 1로 반응하는 거야. B가 모두 반응. 4대 1이야. 4대 1. 얘가 2니까 넌 얼마? 여기서 8이라고 써줘야 되겠지? 4대 1, 8대 2. 어때? 괜찮아지? 맞아? 그러면 10에서 8이니까 넌 얼마야? 2지. 2 남는 거 이해됐는가? 납득되었는가? 어차피 물어보니까 실험은 그대로 엎을게. A가 4g 반응할 때 B는 몇 g 반응해? 1g. 질량 보존 5g. 주홍이로 뽑을게. 두 개가 4, 2. 하나가 1, 두 개가 5, 2.5. 그러면 요건 해결됐지? 됐어? 그러면 디귿 반응 후, 반응 전, 반응 과정. 반응 전 4, 2. 반응 과정 4, 1. 반응 후는 안 써있단 말이야. 그럼 반응 후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싹 다 쓸 필요가 없지. 반응 전, 반응 과정 다 써있잖아. 실험 1의 반응 후는 A 얼마 남았어? 0. B는 얼마 남았어? 1. 질량 보존 4, 1이면 얼마? 5죠. 실험 2의 반응 후 너는 2, 0, 10. 어때? 이거 굳이 쓸 필요가 없이도 답 나오지. 2짜리가 1짜리가 1g 1몰 2몰 합쳐서 3몰. 얘는 2짜리가 2g 1몰 2.5짜리 10g 4몰 되지. 동그라미 짝대기만 제대로 쳐도 이거 봐. 동그라미 짝대기만 제대로 쳐도 요게 필요 없지. 차이점 보여? 잘 풀었다 답을 맞췄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얼마나 작은 공간에 깔끔하게 풀었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야. 수능은 문제 풀이 공간이 넓지가 않거든. 요 느낌이야. 이 풀이 과정하고 요 풀이 과정하고 똑같아. 모두 반응, 동그라미 짝대기 얘기한 것이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냐? 하나 더 가자. 자, 이거 전에 풀었던 문제입니다. 기본 문제에서 다시 풉니다. 자, 지금 칠판 볼게요. 칠판 봅니다. 약속대로 갑니다. 이거 지울게요. 이거 2015학년도 수능 18번 문제 반만 잘라놓은 거야. 이거보단 조금 더 복잡하긴 합니다. 본 문제는
아마 우리 책 뒤쪽에 있긴 합니다. 자, 볼게. 이 A, 스몰, 개수 하나 미지수네. 좀 그렇네. 근데 이거 보이지, 답? 스몰 B. 야, 봐봐. 이거 문제 다 안 읽고도 스몰 B 그냥 애들이 답을 찾았단 말이야. 봐. 스몰 B, 스몰 B, 짝수 가능, 불가능. 이런 방식이 있겠어? 불가능하지. 2, 4, 2? 짝수 불가능하지. 약분된단 말이야. 말이 안 되지. 홀수만 가능하단 말이야. 2, 1, 2? 그럴듯한데. 2, 3, 2? 2, 3, 2 본 적 있어? 2, 4, 2, 5, 2? 2, 7, 2? 에이, 누가 봐도 1이지. 1일 것 같아. 느낌은 그래. 필은 그래. 모른다 치고. 질량. 질량. 오케이, 질량. 시리야. 그 질량, 시리 반응하지 마. 시리가 자꾸 중얼중얼거리고 있어. 질량 보존 100%. A가 4g 반응할 때 C는 몇 g 생긴대? 5g? 자, 그대로 쓸게. 이 A에 스몰 B에 라지 B는 이 C인데 A가 4g이가 반응할 때 C는 5g이가 생긴대. 질량 보존이요. 질량 보존은 100%라고 했어요. 1g 반응해야 되지. 그 다음 어떻게 하기로 했어? 옆으로 첩 뽑아내기로 약속했지? 미지수에 쫄지 마. 미지수에 쫄지 말라고. 두 개가 4g이야. 하나 얼마? 이 스몰 B개가 1g이야. 한 개 얼마? B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미지수에 쫄지 말라고. 미지수는 당연하지야. 이상한 게 아니고. 스몰 C는 두 개가 2.5니까 하나는 2.5. 됐어? 그럼 주어진 정보 뭔가 하나만 더 주면 문제가 풀릴 것 같아. 맞아? What's up, baby? 그대로. 주어진 2g과 2.5g이가 있는데 얘를 뭘로 바꾸는 게 아니란 말이야. 써 있잖아. 몇 대 몇으로 반응한대. 4대 1로 사라져. 얘가 모두 반응이지. 4대 1로 사라지면 질량으로도 반응 전, 반응 과정, 반응 후를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야. 꼭 뭘로 바꾸는 게 아니라고. 얘가 모두 반응인 거 맞아? 4대 1이니까 4대 1로 사라지니까 얘가 양이 많잖아. 말도 안 되지. 얘가 모두 반응일 순 없지. 4대 1인데 마이너스 2g 마이너스 0. 질량 보존이요. 2g 0.5g 사라졌어. 얼마 생겨? 2.5g이 생성되겠지. 랄랄랄랄랄랄랄랄랄 0. 2g 2.5g 인데 분자 수 B가 몇 대 몇이래? 2대 1. 몰은 분자량분의 질량. 봐라. 문제에서 분자량이 얼마임이라고 안 물어봤어. 하지만 질량자가 등장한 순간 이 문제는 분자량을 물어보지 않더라도 분자량으로 계산하는 문제일 거라는 걸 예측하고 있었던 거야. 몰은 뭐분의 뭐라고? 분자량 분의 질량. 너는 스몰 b분의 1. 나는 분자량 얼마? 2.5. 스몰 b분의 1분의 2대 2.5분의 2.5가 2대 1이야. 스몰 b 얼마인지 보이지? 방금 전 풀었던 문제보다 이 문제가 조금은 더 어때? 조금은 조금 더 까다롭지. 하지만 문제 룰은 똑같. 여러분들이 느낄 때는 요 문제랑 다르다라고 인식한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때? 그냥 똑같은 문제인 거야. 여기서 조금 더 복잡해질 수도 있고 덜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하지만 문제를 풀 때 우리는 식 위에 질량을 엎어서 오른쪽으로 분자량을 뽑는다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야. 기본 룰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야. 이해된? 이것도 풀었던 문제인데 두 번째 푸니까 어때? 상대적으로 좀 볼만해졌지? 하나 더.
요거 조심해야 돼요. 반응식 잘 봐야 돼. 스몰 ABCD 미지수 아니지? 왜? X2, X 2개, X 2개, Y 4개, Y 2개. 했던 거니까 선생님 스피드하게 그냥 소개만 할게요. 1, 2. 그래야지 Y 2개, Y 4개, Y 4개, Y 4개, X 2개, X 2개, Z 2개, Z 2개 됐네. 미지수인 척 했지만 사실은 미지수가 아니었던 것이야. 이랬을 때, 야, 위아래로 써있네. 질량이네. 기억니은 득에서 뭐 물어봐야 돼? 분자량. 맞아? 또는 분자량을 통한 계산.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근데 질량이니까 그 전에 100% 무슨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8 더하기 24. 얼마야? 32. 다 더하면 32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16밖에 안 되네. 둘 중에 누군가가 16이 남아야 되지. 기억나니 이 문제? 에이, 8g이 썼는데 16이 남을 순 없지. 그치. 요 기술 많이 들어가는 기술이야. 실제 고난도 문제에서 꽤 들어갑니다. 0이고요. 1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플러스 7, 플러스 9. 위로 엎어. 위로 엎어. 8, 8, 7, 9. 옆으로 뽑을 수 있지. 더 길게 설명 안 할게. 더 길게 설명 안 할게. 이 문제는. 옆으로 뽑으면 얘는 8, 8, 7, 4.5 되니까 원자량 구할 수 있어. 그건 어렵지 않아. 했던 문제기도 하고. 이해됐냐? 정리하자. 정리하자. 자, 봐. 고난도 기초 두 번째. 문제에서 질량을 제시했어. 질량을 제시하면 첫째, 일단은 우리는 식을 질량비로 바꾸는 거고, 두 번째, 100%. 100% 뭐 한다고? 질량 보존을 갈 거고. 세 번째, 99%. 뭐 할 거야? 분자량을 계산하라고 하거나, 분자량을 물어보거나 분자량을 통한 계산을 물어볼 거야. 근데 여기 네 번째가 아직 설명 안 한 끝판왕이 존재한단 말이야. 왕이 한 마리 살고 있어. 대빵이. 신형수능 대표 유형. 뭐니? 사과배요. 책 한 장 빽합니다. 책 한 장 빽합니다. 그치. 질량 제시 고난도야. 사과배요. 선생님 편의상 사과배라고 부릅니다. 사과 수박이랑 다른 거야. 사과 수박은 뭐였지? 사과 1톤이 있고 수박 1톤이 있어. 누가 개수가 많아? 사과 한 개당 질량이 클수록 개수는 작아야 돼. 그래야 같은 질량인데 그건 사과 1톤, 수박 1톤. 그건 사과 수박이고 얘는 사과 배고. 사과 배 가자. 짠. 찰스. 여기. 찰스는 2g, 2g, 3개. 영희는 1g, 4g, 3개. 보여? 이거 몰 계산할 때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신형 수능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원래 사과, 수박 동일 질량 A, B는 원래 몰 계산에서 나오던 거야. 근데 그게 요즘에 수능 문제에서 좀 나와. 동일 질량 A, B. 사과 1톤, 수박 1톤. 근데 이 사과 배는 원래 화학 반응식에서 나오던 애들이야. 원래 출처가 화학 반응식에서 나오는데 요즘에 몰 계산에서도 좀 나오긴 하지. 많이 나오지. 근데 원래 출처는 화학 반응식이야. 출처가. 이거 어떻게 풀었어? 같은 물질끼리는 질량이 2배면 몰이 2배지. 넌 그래서 어떻게? X개, EX개. 나는 Y개, EY개. EX 플러스 Y는 3개. X 플러스 EY는 3개. 연방의 형태로 풀었는데 사실은 조금 익숙해지면 연방 아니어도 숫자값이 눈에 보이지. 왜? 정수비로 나올 거니까. 이해됐냐? 1대2, 2대3 뭐 이런 식으로 정수비로 나오기 때문에 연방 안 쳐도 답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야. 면 사과 배가 걸리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돼? 요거 봐. 요거 봐.
A 질량, B 질량, 부피. A 질량, A 질질? A 질질 흘렸네. A 질량, B 질량, 부피. 우리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 사과배가 되는 거야. 질량, 부피, 질량, 부피.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겨. 뭐냐고? 여기서 하나라도 미지수면 사과배가 성립되지 않거든. 근데 화학 반응식에 나오는 사과배 문제는 특징이 요게 그냥은 안 보여. 반드시 요 앞에서 무언가의 사전 계산이 필요해. 그러니까 문제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냐면 한눈에 봤을 때 얘가 사과배의 문제인 게 안 보여. 한참 계산을 또는 앞에 조금이라도 뭔가 계산을 하면 그때서야 사과배인 게 보여.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그리고 하나 더. 질량, 부피? 뭐 부피 말고 밀도 줘도 되지. 왜? 질량과 밀도 있으면 뭐 구할 수 있어? 부피 구할 수 있지? 이렇게 걸리거든요. 질량, 반응 전 부피 또는 밀도. 이거보단 얘가 왕이야. 질량, 반응 후 부피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이거는 반응 주어진 게 아니라 결과물끼리 비교했을 때 사과배가 걸리는 경우가 있어. 반응 후 사과배거든. 이거 걸리면 죽습니다. 이거는 뭐 사람이 풀라고 주는 게 아니라 뒤지라고 주는 거야. 이거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니네 외워야 돼. 2학년 입장에서는 푼다는 느낌보다는. 이건 선생님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됐습니까? 그럼 요거 사과배 가지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자. 봐봐. 짠. 이거는 사과배는 아니네. 이거 얼핏 보면 안 되는 게 우리 방금 풀었던 문제야. 질량, 부피. 아이, 부피가 미지수면 안 되지. 부피 값을 줬으면. 그 다음에 질량, 반응 후 부피 값을 안 줘서 사과배는 안 돼. 요거 볼까? 봐봐. 질량 5V 부피. 질량 6V. 이게 사과배가 안 돼. 얘가 미지수기 때문에. 그치? 근데 아까 우리 뭐 했어? 이거보다 더 앞서서 반응 전, 반응 후, 다시 B는 모두 반응했다. 보여? B는 모두 반응했다. 보여? 얼마 변했어? 3변했지. 얼마 변했어? 3변했지. 둘이 반응한 양이 어때? 같지. 둘이 반응한 양 같다. 이해됐냐? 그럼 너도 얼마야? 51을 쓰는 순간 이제 뭐가 보였어? 얘가 사과배 문제인 게 확정이 되어버렸지. 이런 식이야. 빈칸이 좀 있단 말이야. 빈칸을 채웠을 때 그때서야 사과배가 나와. 16, 24 몇 대 몇? 2대 3 1대 1 2x 플러스 y는 5 3x 플러스 y는 6 x 하나 차이가 1v 차이네. 맞아? 굳이 연방 안 쳐도 되겠어? 연방 쳐야 돼? 2v 3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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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꿀꿀. 이해됐냐? 왜 이렇게 된 건지 알겠어? 연방과정 생략했다. 이거 산수의 영역이기 때문에 니네가 뭐 이거 어려워요 그럴 영역이 아니야. 안 익숙한 거의 영역인 거지. 근데 우리가 몰 계산을 통해서 사과배는 충분히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거라 선생님이 생각을 해버렸던 거야. 지금 상황이. 이해되고 있어? 그러면 봐. 뭐 해야 돼? 이거 못 찾으면 끝이야. 이거 못 찾으면 끝이야. 문제는 성립되지가 않아 버려. 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일자 써버릇하는 거야. 일자 안 써버리면 니네가 자꾸 이거를 부피 변화도 못 보고 이거 미지수로 인식한단 말이야. 1대 2야. 누가 모두 얘가 모두 반응이라고 써 있잖아. 문제에서. 그러면 1대 2니까 너 얼마 반응? 1.5만 반응. 너도
얼마 반응? 1.5만 반응. 그럼 A는 얼마 남았어? 실험 1에선 0.5 남았지? 실험 2에서는 B는 얼마 남았어? 1.5 남았지? 이해됐냐? 참고로 W는 51. 이제 스몰 C만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 이제 스몰 C만 구하면 되는 거야. 이 스몰 C만 구하면 답은 나오는 거야. 근데 그거 있다? 선생님은 이걸 알아. 뭐냐면 현재 나는 저 스몰 C를 찾기 위해서 이 문제에서 더 이상의 특별한 분석이나 그런 건 필요가 없어. 뭔 소리냐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만 정리하면 스몰 C가 나온다는 건 나는 알아. 근데 너희들은 그걸 몰라. 이 스몰 C를 찾기 위해서 이 문제에서 또 다른 무언가의 추가적인 조건을 더 찾아야 되는지 현재 주어진 조건만 해석을 하면 스몰 C가 나오는지를 니네가 구별을 못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현재 이 상황에서는 스몰 C는 이미 나와 있는 상태. 정리만 하면 스몰 C는 나와. 그게 니네 눈에 안 보이지. 그래서 써줄게. 이것도 많이 나오는 기술이니까 써줄게요. 자, 반응 전 후의 전체 부피. 반응 전 전체 부피, 반응 후 전체 부피 써있지? 맞아? 플러스 모두 반응. 누가 모두 반응인지 알지? 맞아? 그러면 개수 한 개는 완성되어 있는 상태야. 자, 반응 전 전체. 실험 2 볼 필요도 없어. 반응 전 전체, 반응 후 전체 있지? 누가 모두 반응인지 알지? 개수가 지금 몇 개가 미지수야? 한 개가 미지수. 이미 그러면 답은 나와 있는 상태야. 정리만 하면 답 나와. 무조건. 부피 변화 문제에서 많이 쓰는 기술이야. 반응 전 전체, 반응 후 전체. 누가 모두 반응. 개수가 만약에 2개가 미지수면 답은 안 나와. 하나가 미지수면 그냥 답 나와.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정리해 볼게. 그리고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반응 전, 반응 과정, 반응 후를 다 쓰고 있거든? 이거 나쁜 건 아니야. 우리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전과 후를 생략하는 게 목표긴 한데 반응 전, 반응 과정, 반응 후를 생략하려면 진짜 많이 써봐야 돼. 많이 써본 애들이 생략했을 때 괜히 썼네. 이거 안 써도 되네.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한다고. 볼게. 얘는요. 2V. 개수 찾아야 되니까 부피로 가야 되겠지? 3V. 00. 되지. 얘는 그럼 아직 몰라? 얘를 알지. 일자 그래서 쓴 거야. 실험 원만 정리해도 알랄랄랄룰룰룰룰렐렐레. 얘는 0.5V, 0, 1.5V. 다 합쳐서 얼마 나와야 돼? 8 나와야 되지. 0.5V, 1.5V. 너 몇 V? 6V여야 되지. 그래 이제 다 합쳐서 반응 후 전체가 8V가 나오지. 되지. 그럼 난 얼마? 6V. 6대 1.5. 몇 대 몇? 4.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야. 질량 제시에 사각배도 섞여 있고 부피 변화도 섞여 있고 요렇게 두 가지 기술 섞여 있는 문제야. 따로따로 둘 다 연습이 각각 잘 돼 있으면 문제 풀리는데 질량도 연습 안 돼 있고 사각배, 부피 변화도 연습 안 돼 있으면 이 문제는 외계어 문제가 돼버려. 문제 준 건 아무것도 없는데 문제를 풀려고 그러는 그런 상황이 발생. 하지만 실제로 연습이 돼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문제는 난이도가 쓰레기야. 암산 문제라고. 참고로 나 진짜로 암산으로 풀 수 있어. 왜? 나는 이 식을 다 쓰질 않겠지. 얼마 남았어? 0.5 컴마 찍고 얼마 남았어? 0. 너는 몰라. 넌 얼마? 1, 1. 너는 1.5, 나는 1.5. 다 합쳐서 얼마? 8. 그럼 나는 6V. 4대 1. 그냥 4인 게 보여. 이걸 다 그리지 않아. 이게
고3용 풀이야. 빨간색이. 아직 저기까지 요구하진 않아. 이거 쓰나 시간 차이는 크지 않아. 괜히 이렇게 하려다가 시간 뺏기는 것보다는 모른다 치고 하나하나 푸는 게 빠를 수도 있어. 그렇긴 한데 이게 우리가 가야 될 최종 목표야. 이게 된다는 건 다른 말로 뭔 소리야 하는 거니? 암산으로 호들갑 폈다는 소리야. 근데 요거는 알아야지. 요거는 이게 말로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많은 문제를 풀었을 때 알게 된다고. 현재 내가 답을 찾기 위해서 추가적인 작업을 해야 되는지, 현재 주어진 자료만 정리하면 되는지. 일단은 반응 전후가 있고 모두 반응 알면 개수 하나는 미지수는 그냥 나와. 이해됐냐? 하나 더. 이번엔 질량 밀도야. 보자. 요 밀도에 대한 내용은요, 여러분들. 밀도에 대한 내용은요, 한 페이지 넘어가면 여기에 밀도에 대한 화학 반응식에서 밀도는 길게 설명이 써 있기는 해. 근데 일단 아직 설명 안 했으니까. 자, 이 문제 한번 보자. 질량 밀도, 질량 밀도. 사갑의 문제야. 그치? 근데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밀도라는 수치는 반드시 다른 무언가로 변환해야 돼. 밀도는 그 자체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 다른 무언가의 수치로 변환을 했을 때 그 밀도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의미 있는 수치가 되거든. 질량 밀도. 잠깐만, 우리 이거부터 볼까? 변함 안 변함? 밀도 안 변하지. 질량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밀도도 안 변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야. 부피도 변해 안 변해? 부피가 안 변하는 반응이네. 1 스몰 b 1 얘도 얼마여야 돼? 얘도 스몰 b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d랑 b랑 같은 말이야. d나 b 둘 중에 하나만 구하면 돼. 됐어? 부피 변화 한번 봤다. 그럼 자, 다시 질량이랑 밀도 써 있어. 이 밀도는 무엇으로 바꿔야 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야. 질량이랑 밀도랑 써 있어. 뭐로 바꿔야 돼? 부피로 바꿔야 되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부피는 밀도분의 질량. 둘이 합쳐 14W야. 3.5분의 14 얼마야? 너 4리터. 부피는 밀도분의 질량 3분의 12 얼마야? 쓰는 순간 여러분들 쓰는 순간 이제 질량 부피 질량 부피가 되면서 인제서야 얘가 사과배구만 이란 게 보이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처음부터 사과배는 안 보여. 요런 느낌이야. 작든 크든 뭔가 사전 작업을 좀 해줬을 때 이 문제가 비로소 사과배인 게 보여. 그러면 봐. 1대 2, 2대 3. 에? 1, 2, 2, 3? 1, 3, 4, 2, 2. 에이, 됐네. 2V? 아니지. 1V, 2V, 2V, 3V. 됐지?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야. 누가 모두 반응인지를 모르는 거야. 문제 자체가 성립이 되지가 않아 버려. 그렇지. 요 기술 봐. 맞지? 반응한 양이 2배면 생성물 2배. 그럼 이 문제 뭐 걸려있니? 부피 변화 걸려있지. 부피 변화. 3번에 부피 변화 걸려있지. 반응한 양 2배면 생성물 2배다. 모두 반응 걸려있지. 사갑에 걸려있지. 요딴 식인 거야. 마찬가지야. 이런 문제가 연습이 돼 있는 학생들 입장에선 개이득 공짜 문제. 모르는 학생들이 봤을 땐 와, 이걸 사람이 풀라고? 이런 문제가 돼. 이것을 구별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다. 뭔 말인지 알겠냐? 가자. 생성물이 같대. 이거 갖고 누가 모두 반응 찾아야 돼?
모두 반응은 기본적으로 가정이 기본 베이스에 남는 물질을 찾게 돼 있는 것이야. 둘이 반응한 양이 같아야 돼. 이가 모두 반응이면 안 되지. 너 이 반응이면 나도 이 반응이어야 되는데 말이가 돼, 안 돼? 안 되지. 둘이 생성물이 같잖아. 반응한 양도 같아야 될 거 아니야. 너가 2V가 반응이면 나도 2V 반응이어야 되는데 안 되지. 또는 내가 3V가 모두 반응이어봐. 큰 수가 모두 반응이면 안 돼, 일반적으로. 얘가 상대적으로 큰 수지, 얘가 상대적으로 얘가 큰 수지. 큰 수가 모두 반응일 수는 없어. 그러면 짝이 틀어지거든. 자, 다시 3V가 모두 반응이라면 나도 3V 모두 반응인데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너는 남는 물질 모두 반응, 나는 일반응 모두 반응. 위에도 그럼 얼마 반응? 그래야지 1, 2반응, 1, 2반응에서 생성물이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있게 되겠지. 이해될 것 같은데 1V, 2V 너는 2. B랑 D는 같아? 2. B 플러스 D는 4. 다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거야, 이게. 전가후 다 쓰지 않았어. 전가후 안 썼어. 이제 필요하면 결과물만 정리하든가 그런 작업을 하면 돼. 일반적으로는 잘 안 써도 답이 나와. 왜? 우린 과정 찾는 게 중요한 거거든. 요 느낌이야. 요래 쓸 때 이제 봐. 이게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 다음 주에 이제 배울 거 우리 뭐 해야 되냐면 부피 변화가 센터 문제야. 중심 문제라고. 원자수, 분자수 같아. 부피 변화 문제 한 번 더 다시 풀고 연습하고 다시 풀고 연습하고 이런 것들 연습하고 오호호호 와우 이 봐봐 이런 부피 변화 문제야. 부피 변화처럼 안 생겼지만 부피 변화 문제야. 이런 게 연습을 좀 하고 1번 유형, 2번 유형, 3번 유형, 4번 유형을 이제 풀어가기 시작할 건데 시간 관계상 다 못하는 부분은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벽 보고 강의를 찍어서 올려주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갑니다.